안녕하세요. 김이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 방송국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독립 출판물을 읽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료통을 놓으리 한다. 최은호 작가님의 글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척한 털과 침이 줄줄 흐르는 입과 힘이 빠진 눈동자, 사주 경계가 익숙한 털뭉치, 몸을 한껏 움츠리고 있는 이 작은 생명은 누군 싫어하고 누군 좋아하는 고양이다. 그런 생명을 보다 보니 작은 의문이 생겼다. 어째서 길가에 나온 동물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었는지, 저들도 우리를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도 저 생명이 살아가는 것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그 시기는 오지 않는 걸까? 느닷없이 길가에 나앉은 이 털복숭이에게 관심을 두게 된 건 집에 반려동물을 들이고 나서부터였다. 이름을 붙여주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함께 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종은 달라도 가족이 되었다. 편안함 속에서 나오던 집에 있는 반려동물과는 다르게 길에 사는 동물의 언어는 같은 동물이라도 차갑기 그지없었다. 겁에 질린 개체가 많아 보였다. 멀찌감치 서서 사람을 관찰했다.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크게 반응했다. 그게 의아한 점이다. 그 길이 야생이라 척박해서 그렇다고 생각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곳을 야생이라 하지 않으니까 이 생명은 야생의 동물이 아니었다. 산이 있고 사람이 적은 자연으로 가지 않고 어째서 사람이 많은 이곳에 불편해하면서도 살아가야 할까? 사는 곳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고양이의 생활을 볼 때 처음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사람에게 버려졌기 때문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다. 버려진 고양이들이 길을 떠돌고 중성화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은 새끼를 낳고, 그래서 이 동물들은 도시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 새끼들은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길고양이의 존재를 알게 된 뒤로 모든 관심이 길에 쏠리게 되었다.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바퀴나 신발 밑창에 의해 바닥에 지지겨진 음식을 먹는 걸 보고 불쌍하다는 마음에 사비로 고양이의 밥을 사고 그릇을 놓아 밥을 주게 되었다. 그게 어느새 하루의 루틴처럼 바뀌었다. 사료값은 점점 늘고 중성화 비용도 혼자 충당해야 했다. 챙겨야 하는 아이들은 늘어만 갔다. 버거운 일이지만 버겁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구간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일이 지속하면 혼자 사는 곳이면 몰라도 어떤 이의 눈에 들어가기 마련이다. 어떤 이는 궁금증에 눈길 한 번 주고 말지만 또 다른 이는 다가와 본인의 생각을 말한다. 주지 말라고, 고양이가 늘어난다고. 다른 생각과 관점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 생각을 알았다고 이 밥그릇을 놓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피해 다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다른 생각은 나란히 달리는 평행선처럼 이어지고 얼굴을 붉히고 상대방이 싫어지고 결국 싸우게 되듯 그 접점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서로가 조금만 기울이면 만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 서로의 불편함을 모르니까 알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을 조금은 기울여 공존을 위한 방법을 말이다. 고양이가 길에 있고 그 고양이에게 그냥 밥만 주던 사람이 인간과 고양이를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길고양이 사진을 찍고 밥을 주시는 한 사진 작가님의 강연이 우연히 집 근처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다. 가서 들은 결과 가장 유용했던 것은 동물 보호하는 사람끼리 모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법에 새겨지려면 정치인을 만나야 하고 정치인을 만나려면 사람의 수가 많아야 했다. 눈앞의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아이들까지 지킬 수 있었으면 좋을 테니까. 어쩔 수 없이 활동하던 단체를 나와
새로운 보호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같이 수업을 듣던 사람들이 협회 초기 구성원으로 들어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꿈에 차 있었고 꾸준히 활동한다면 길고양이의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을 사는 인간이었고 회원들은 본인의 가족과 일이 있었기에 시간을 내고 의견을 모으기에는 어려웠다. 협회가 생겼다는 말에 TNR과 구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네이버 카페에 자주 찾아왔다. 우리 보호협회에서는 구조하진 않는다고 말하면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닌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이었으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고양이가 다쳤고 그 아픈 것을 직접 보았으니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하겠지. 그런 사람들에겐 우리가 동물보호협회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법을 강요하려면 그 법을 우리도 열심히 따라야 했다. 우리 협회 회원에게도 그리 알렸으나 법을 지키자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차갑게 들렸는지 협회 내에서도 시끄러운 일이 찾았다. 그런 일이 있을수록 힘이 약해지고 행동력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했다. 이건 진행 중인 일이다. 아직 방법도 없고 해결책도 모르겠다. 보호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돌보는 고양이가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고양이가 우선시 되는 느낌이 든다. 물론 나 역시 밥을 주고 있다. 그저 안쓰러움에 했던 행동이다. 하지만 공부를 하고 보니 이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동물보호법 제3조 2항에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숨어서 밥만 주고 동물보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정보다. 고양이를 돌보는 것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부분, 많아진 동물을 키우는 것에 들어가는 시간 탓에 더욱 인식과 법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데려가 키우라 말하는 사람들의 입김을 더 크게 만들어 모든 게 힘들어질 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많은 동물 보호가 본인의 집안에 가득 보호동물을 데리고 있다. 이미 신뢰가 있고 실패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느라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현 시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하여 길고양이 관리를 하는 중이긴 하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에서는 이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나 관리를 조례에 넣어 노인 일자리 사업과 함께 잘 실시되고 유지되고 있다. 김해시는 동물보호 조례가 있으나 길고양이 TNR 관련 부분만 있고 유기견이나 민견 관련한 조항만 있어서 여전히 부족하다. 시급한 건 이 부분이다. 김해시 동물보호 조례도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조항을 넣어서 개정되었으면 한다. 다른 시에서도 하는 일이니 충분히 길고양이 보호단체에서 인지하고 움직이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하지만 단체들이 당장 눈앞에 고양이가 눈에 밟혀 움직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길고양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의 의견은 통일되어 있으나 그들과 대화를 하려는 고양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게 더욱 힘든 일이라는 걸 인식해서 보호활동을 하며 여실히 느낀다. TNR을 구조를 밥자리를 위해서 본인의 에너지, 시간과 자본을 다 쏟아붓지 말았으면 한다. 그건 국가가 하겠다고 한 일이다. 하지 않고 있는 일을 하라고 알려줘야 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 뭐를 위해 활동하는지 정확히 해야 한다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짐도 들고 그 고양이가 일으키는 불편한 점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다. 공조는 같이 살자고 하는 처절한 외침이니까. 여기까지 사료통을 놓으려 한다. 최은호 작가님이 독립출판물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 FM 흥동 꿈꾸는 고양이 마을방송국 장익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